안녕하세요. 속성으로 배우는 아두이노와 시언어. 이번 시간은 밀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1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코딩해 보겠습니다. 밀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1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define, define led 13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걸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define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를 보통은 이제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능이 없이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도 없다는 거, 그런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이고요. 이렇게 전처리기를 사용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여기서 컴파일 한다고 그래서 이 코드를 지금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그런 어떤 영어 단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진수로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기계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컴파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컴파일을 할 때 지금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 상에 요 인티저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에서는 2바이트를 이 LED 스테이트를 위해서 딱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하는 동안 그 2바이트는 다른 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LED 스테이트라고 한 이 변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처리기로서 이렇게 표현해 놨을 때는 이 LED라고 써 있는 이 부분들 지금 또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 LED, 이 코드상에 LE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변수로 처리되지 않고 여기에 그 옆에 적어놓은 이 수치값, 상수값으로 바뀌어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그 변수처럼 어느 공간이 할당돼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의 어떤 소비가 효율적이 되는 거죠. 메모리에 낭비를 하지 않고 부족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기를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기서 정수형 변수 LED 스테이트는 이제 LED의 상태, 즉 13번 LED를 사용할 건데 13번 LED 상태를 상태 값을 이제 처음엔 초기 값을 로우로 하고요. 그 상태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으려고 만든 변수예요. 그 다음에 롱형이라는 거 이번에 또 새로 나왔는데 인티저형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2바이트짜리 변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은 이렇게 여기가 1바이트 크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1바이트. 그래서 2바이트 크기를 가진 그 변수가 LED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똑바로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바이트, 아이고, 2바이트 변수고요. 한 1바이트는 8비트예요. 8비트. 이렇게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짜리가 2개, 8비트짜리가 2개가 이제 LED 스테이트가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메모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이제 숫자로 얼마큼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냐면 2바이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플러스 값으로 32767까지의 크기의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t 값으로 이렇게 LED 스테이트를 정해놨는데 이거 지금 이제 여기는 로라는 건 0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만약에 32,768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LED 스테이트는 인티저형으로 정하면 최대값 32767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LED 스테이트 값을 인티저형이 아니고 앞에 얘처럼 unsigned라고 붙여서 쓸 수 있어요. unsigned int 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unsigned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부호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부호고 얘는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부호예요. 그거는 이 2바이트 중에서 맨 앞쪽에 1비트는 부호 비트라고 해요. 부호 비트. 그래서 부호 비트가 있을 때 여기는 0이면 음수고 1이면 양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이 이제 그 32767이나 마이너스 값일 땐 3768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얘까지 어떤 수를 담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unsigned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줘요. unsigned가 되면 여기가 8비트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16비트 전체를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에서부터 인티저, unsigned 인티저일 때는 62767 65535 0에서부터 65535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음수를 표현하지 못해요. unsigned를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롱형을 보면은 롱형은 4바이트의 그 메모리 공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4바이트가 되고 맨 처음을 부호 비트로 가지고 있는데 롱형으로만 하면은 롱형은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마이너스 21억 정도에서 플러스 21억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unsigned 롱형으로 하면 여기가 부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니까 합쳐서 42억 정도의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표현하고 그러는 거 할 때는 이제 롱형이나 unsigned 롱형을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열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리비어스 밀리스, 이건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롱형 큰 값을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1초가 1000이니까 그 이제 큰 수가 이제 담기는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롱형으로 프리비어스 밀리스, 이전 시간, 이전 이제 밀리스가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 시간 함수이기 때문에 이전 시간을 담을 수 있는 변수로 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간격을 체크하기 위한 변수로 인터벌이라는 변수를 뒀는데 그 값은 1000을 이제 기본으로 했어요. 1초를 간격으로 두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 셋업 함수에서는 LED를 13이죠. 13번을 출력 핀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리얼 비긴 9600에서 시리얼 통신을 해서 값을 찍어보고 싶을 때는 이거 넣은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루프 함수를 볼게요. 그래서 unsigned 롱형으로 해서 이제 큰 시간을, 그 어떤 값을 보관할 수 있는 current 밀리스라는 변수를 루프 함수 안에서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여기 한번 올 때마다 새로운 그 초기화가 되는 그런 current 밀리스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그것이 값은 밀리스 함수를 호출한 값이에요.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는 거죠. 즉, 이 밀리스 함수는 처음 나온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아두이노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이 밀리스 함수가 계산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리스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가 켜져 있던 시간을 반환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커런트 밀리스가 지금까지 뭐 5초 흘렀구나, 10초 흘렀구나, 뭐 300초 흘렀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커런트 밀리스, 즉 지금까지의 시간을 여기서 지금까지 시간에서 이전 시간을 빼면 여기서 처음에는 0이었죠. 근데 순간적으로 딱 키자마자 이걸 실행하게 되니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은 매우 미세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초보다 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초보다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반복 이렇게 계속 헛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서 그 커런트 밀리스가 1초 이상 흘렀을 때, 즉 이게 인터벌이 이제 1초가 1000인데 1000이 요 커런트 밀리스가 1000보다 커지는 순간 1000 빼기 프리비어스 밀리스 이전 시간 0을 뺐을 때가 1초보다 커졌다는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이 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여기다 보관을 합니다. 1초를 여기다 보관하겠죠. 프리비어스 밀리스가 1초가 보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LED 상태는 처음에
로였어요. 로였으니까 지금 로니까 LED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이로 바꿔주고, 로면 하이로 바꾸고 하이면 로로 바꾸는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하이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디지털 라이트 LED 스테이트 하니까 여기 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LED가 켜지는 거예요. 1초가 지나면 이 전기가 공급되고 1초가 지나면 켜집니다. 그리고서 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을 다시 지금 시간을 재보니까 1.1초예요. 그러면 커런트 밀수가 1.1초고 프리비어스 밀리스는 좀 전에 1초였으니까 0.1초니까 이거는 또 뭐 처음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여기 또 안 하겠죠. 그래서 다음 1초가 또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그러니까 불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커런트 밀리스가 지난번보다 1초 이상 커지는 그 값이 됐을 때, 즉 여기가 2.1초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전 시간은 1초였으니까 2.1초에서 1초를 빼니까 0.1초가 지금 인터벌 그 1초의 간격보다는 큰 거죠. 0.1초가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이전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다시 바꿔놓으면 여기는 2초가 되고, 지금도 얘도 순간적으로 2초였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초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LED가 켜 있으면 이제 꺼지는 걸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LED를 끄는 상태가 되고 다시 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2초 뭐 2.3초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은 그 간격이, 그 시간 간격이 이전 시간과 현재 시간의 간격이 1초보다는 작기 때문에 계속 안 하면서 또 1초가 더 흘러가기를 기다리고요. 여기가 3.1초 이상이 됐을 때 커런트 밀리스가, 그럼 3.1초는 2초보다 0.1초 또 커지니까 그때는 시간 간격 1초보다 0.1초 크니까 다시 또 여기가 3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태가 바뀌어서 LED가 이제 이번엔 켜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게 바로 밀리스로 1초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지금 다 됐어요. 1초마다 한 번씩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1초를 만들어서 1초마다 LED가 깜빡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LED는 1초마다 깜빡이고, 스위치를 누르면 RGB의 빨간색 불이 누를 때마다 들어오고, 스위치를 떼면 꺼지도록, 그렇게 하는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의 코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제 스위치 핀을 8번으로 정해줬고, 스위치 밸류를 추가했고요. RGB 핀은 9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세 줄이 일단 추가됐고요. 셋업 함수에서는 이제 LED는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고, 핀 모드로 RGB 레드 핀을 아웃풋으로, 스위치 핀을 인풋으로 이렇게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변경사항이 5줄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루프 함수에서는 요 줄이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밀리스 함수 이용해서 밑에서 이전 시간과 그 지금 시간이 그 간격만큼 어떤 인터벌만큼 차이가 생기면은 LED를 이제 깜빡이게 했어요. 그 간격 인터벌을 지금 1초로 초기화 시켜놨기 때문에 1초마다 LED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드상에, 지금 여기 그 회로에서 코딩 어레이에서 1초마다 깜빡이도록 지금 업로드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추가되는 그 RGB가 켜지도록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스위치, 요 디지털 리드로 스위치 핀을 읽어서 그게 눌렸다면은 이제 이게 1이 되고, 안 눌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눌렸으면 1일 때 RGB를 켜고요. 1이 아닐 때는 RGB를 끄는 요 줄이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깜빡이는 건 요 밑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GB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RGB가 스위치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를 미리 업로드 해놨는데요. 스위치를 눌러보면 RGB가 레드색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관계없이 누를 때 항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로 했을 때는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도 딜레이가 걸렸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안 하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에 눌러더라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밀리스를 이용하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멀티태스킹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